요번 시간에는 그 7번 등록사항의 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는데, 하여튼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요새 좀 감기 때문에 조금 약 좀 들고, 그래도 목소리가 좀 많이 좀 완화됐습니다. 한 번 저기 했을 때, 하여튼 목이 너무 잠겨갖고, 하여튼 촬영하기 쉽지 않았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이 정도의 목소리로 뵙는 것도 참 여러분한테 뵙는 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체력 관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공부하는 게 정상적인 생활하는 게 아닌데 비정상적인 생활이니까. 하여튼 계단 좀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집에 오실 때도 한 정거장 일찍 내려갖고 좀 걸어가 다니시고. 여러분 이제 공부한다고 시간 없다고 또 운동 안 하시면 또 나중에 건강상 안 좋습니다. 꼭 좀 하시고. 자, 이게 등록사항 정정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매년 거의 나오다시피 하니까 잘 좀 보셔야 돼요.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지금 교과서마다 틀리겠지만 우리 책에는 등록사항 정정을 특수한 이동이다. 왜? 의무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신청과 직권을만 하는 거니까. 특수한 이동에서 등록사항 정정하고 이 축적 변경하고 행정구역 명칭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타이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입니다. 등록사항 정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지금 현재 땅이 뭐예요? 이 땅이 답입니다. 답인데 이 대장이 뭐예요? 대장의 소유권자가 갑이고 답인데 전이라고 잘못 등록을 했어요. 이 등록사항을 뭐 하라는 얘기니까 잘못했으니까 고쳐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고치라 그랬으니까 답인지 뭐 이걸 답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 자, 이 공부상에 지목이 달라졌죠? 지목이 변경됐죠? 이것도 토지 이동이다. 다만 토지 이동인데 의무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따로 이게 독립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등록사항 정정은 누가 소관청이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소관청이 직권회에서 소관청이 뭐예요? 정정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토지 소유자의 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정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 보시면 쌍가리 1번 직권전정에서 동그라미 2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정정하시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억부터 목까지 이제 지금까지 있죠? 근데 이게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울 필요 없고 우리가 답으로 등장하는 것만 자, 그 답으로 등장하는 것만 보자 아니게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니은번에 자, 출시세 니은번에 줄쳐 보시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뭐 없이 증감 없이 경계에 위치만 잘못된 경우 있죠? 그거 줄쳐 공부자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일단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이렇게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자, 필지가 뭐 없이 면적에 증감 없이 자, 면적에 뭐 없이 증감 없이 이게 증감 없이 이게 중요해요. 면적에 증감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면적에 증감 없이 자, 뭐만 경계 위치만 이렇게 경계 위치만 뭐예요? 위치만 잘못됐다. 잘못된 경우다.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뭐예요? 도면이 있을 때 이 도면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컨대 19 답 20 잡 자, 21 뭐예요? 전인데 요게 안에 요게 20이 됩니다. 20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이게 같고 같죠? 자, 크기는 같은데 자, 요렇게 처음부터 공부해 둔 것때 잘못해서 이 오른쪽으로 동북방향 옮겼다는 얘기죠? 그 면적에 증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면적의 증감으로라고 하면 틀려요. 항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것은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면적의 증감이 생기면 항상 누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절대 경계나 면적의 위치가 바뀌죠? 위치가 바뀌면 자, 이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항상 뭐예요? 그 신청한다는 거 잊지 말자. 그다음에 거기 일단 뭐예요? 그 가만히 내용을 보면 기억의 맨 뒤에 보면 다르게 니은의 잘못. 여러분 디귿은 시험 문제 안 납니다. 너무 깁니다. 왜? 이게 너무 길다 보면 이건 나이 70 먹으신 분이 이거 읽다 지치면 또 뭐예요? 거의 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19 불러야 되고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긴 지문은 시험 문제 안 되고 니을번에 잘못, 미음번에 다르게 그죠? 자, 이렇게 잘못 다르게 된 것은 뭐예요? 고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비읍야구죠? 비읍. 그 줄쳐보세요. 지적식량 적고 힘사에 의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있죠? 그럼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꼬시려고.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못이라고 하는 말만 쓰면 다 맞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볼상이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예요. 지적 측량이 뭐예요? 측량이 잘못된 경우다. 이제 잘못된 경우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잘못이란 말이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측량이 잘못됐으면, 지적 측량이 잘못됐으면 무조건 고치는 게 아니라, 자, 뭐라고? 지적 측량. 이렇게 지적, 뭐라고? 측량. 뭐에 의한 측량? 적부. 그러니까 지적 측량이 적당하냐? 아니면 부적당하냐? 이렇게 뭐예요? 적부 심사에 의한, 심사에 따른, 어디에서? 지방지적위원회나 중앙지적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와요. 심사에 따른 뭐예요? 의결 결과가 나옵니다. 의결 결과에 뭐예요? 이 결과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결과에 따라서 정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측량이 잘못됐다 해서 정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게.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측량이 잘못됐다는 것은 어디에? 요 아우까지에 해당이 하지 않는다는 게. 측량이 잘못됐으면 무슨 절차를 꼭 밟으라고 지적 측량 적부심사 절차에 의해서 정정하는 것이다. 라고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두 가지 이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참고로 보게 되면, 다음 중 뭐예요? 직권 정정,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일 때, 면적 환산이 옛날에 75년도에 우리는 뭐예요? 몇 평 그랬어요. 뭐 지금도 평 개념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공면은 다 제곱미터로 했죠? 그럼 평을 제곱미터로 이제 계산해서 환산할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지적 공부, 이 기억처럼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와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하고, 미음번,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의된 경우 있죠? 뭐, 그거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가자니. 하여튼 이 두 가지가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꼭 좀 봐주셔야 돼.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중요하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넘겨보시면, 거기에, 쌍가리 1번에 소유자에 의한 신청 나오죠? 소유자의 신청. 그래서 거기 1번에 뭐예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있을 때 중요한 거 이깁니다. 거기 보게 되면 첨부서면 기억에 경계 면적에 뭐예요? 변경을 가져올 경우 이렇게 써있죠?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해 지금. 이런 식으로 위치만 잘못됐으면 뭐예요? 경계 이 면적의 증감이 없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직권하지만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갑의 토지고 이게 을의 토지. 을이 생각해보니까 내 토지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이것은 뭐예요? 경계가 달라지죠? 그 경계가 달라지니까 뭐예요? 면적도 뭐예요? 면적도 증감이 있죠? 갑의 입장에서는 줄어든 거고, 을의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인접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신청에 의한 경우는 뭐예요? 신청에 의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데, 경계, 뭐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뭐예요? 면적에 대해서 변경이 생겼다, 변경. 이게 변경. 경계 면적 변경이 생겼다, 얘기입니다. 그럼 절대 소유자가 신청해야지 이건 뭐예요? 직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계면이 생겼으면 만약에 뭐예요? 인접 소유자가 있겠죠? 인접 소유자. 이 사람의 이해관계입니다. 인접 소유자의 뭐가 필요해, 이거? 승낙서나. 또는 뭐예요? 또는 판결서가 필요하겠죠?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경계면적의 변경을 가질 때는 뭐예요? 등록상 경계면적을 뭐예요? 측량한 측량성과도 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디귿번에, 디귿번, 기업과 디귿 줄치세요. 기업과 디귿. 그래서 디귿번에 인접소유자 이해관계 얘기죠? 승낙서. 만약에 승낙서 안 주면 뭐예요? 또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판결서가 필요하다.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졌다 하게 되면, 변경 생기면, 당연히 뭐예요? 이 면적이 뭐예요? 달라지기 때문에, 인접소유자 승낙서 안 가져오면 또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판결서 필요하다. 이렇게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은 뭐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거.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얘기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근데 이제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 그럼 뒤에서 이제 그 지적을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지적 정리할 때 다시 정리할 거지만 이 소유자 표시에 대해서 뭐예요? 한마디로 기등기하고 이제 뭐예요? 미등기 얘기입니다. 기등기. 이미 등기가 돼 있는 기등기. 당연히 뭐예요? 미등기 얘기입니다. 미등기. 그러면 기등기는 등기부하고 대장의 뭐예요? 소유자가 틀리죠?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하고 대장의 소유자를 같아야 되니까. 소등식입니다.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뭐예요?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고칩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이거? 등기필 정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 있죠? 그 다음에 등기관세에서 제공한 전산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에 이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등기필 정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등기부 등본 얘기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그 다음에 등기관세에서 제공하는 전산자료에 따라 정정한다.
등기부를 갖고 존재한다. 항상 소등심이니까. 소등심.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니까?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근데 미등기, 등기부는 없는데 대장이 만들어졌어요. 그 대장이 만들었는데 뭐가? 자, 그 사람의 성명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아니면 뭐 주민등록번호 있죠? 이 주민등록번호, 자, 이 세 가지가 명백히 뭐예요?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됐어요. 명백히 뭐라고? 잘못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잘못 기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잘못.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뭐가 고치냐는 얘기예요. 절대 등기부 없잖아요. 미등기니까. 등기부 갖고 고친다면 틀리겠죠? 자, 고칠 때 뭐가 고치냐면 가족관계. 가족관계 등록사항 있죠? 등록사항 증명서 갖고 고친다.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입니다. 이거 갖고 고친다라고 이해해 두자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미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대장은 있습니다. 기등록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규 등록은 아까 신규 등록은 뭐예요? 처음으로 대장 만드는 거죠? 그건 직권으로 소관청이 직권조사해서 등록하는 거죠? 근데 이건 미등기니까 대장은 만들어졌으니까 가족관계 기록 등록상 증명서가 고친다니까. 그래서만 시험 문제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대장상 소유권이 뭐예요? 명백히 잘못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명백히 잘못 기재됐다. 그럼 판결 갖고 살 수 있다면 틀려요. 절대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뭐 갖고 한다?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8번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있죠? 자, 이건 무조건 바뀐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고치지 않아도 무조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새로운 뭐예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으로 당연히 바뀐 걸로 보겠다. 그래서 굳이 뭐예요? 굳이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자, 정정하지 않아도 바뀐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권을 하면 돼, 직권. 그러니까 만약에 자,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알아서 하고 소관청은 뭐예요? 소관청이 알아서 하니까 이것은 뭐 할 거예요?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건 촉탁 사유도 아니고 촉탁 사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직권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3번의 축적 변경인데 중요해요. 축적 변경이 중요하다니. 그래서 축적 변경은 일단 시험 문제 올해는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절차 중에 작년에 나온 것은 이제 뭐에 대한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니까 올해는 또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축적 변경이 나올 예정이니까 이 축적 변경에 대해서 잘 이해해 두시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 꼭 암기해 절차를 꼭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절차. 자, 절차 꼭 암기가 중요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축적 변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축적 변경. 자, 이 의의부터 좀 이해해 보자. 축적 변경. 이 축적 변경이라 하는 것은 자, 축적 변경이라는 것은 자, 어디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지적도만 들어가야지 임야도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에서만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이다. 임야도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럼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어디에 예컨대 만약에 축적이 1000분의 1, 뭐 1000분의 1인 이 도면에 보면 자, 만약에 내가 앉아 있는 지금 교실이 가로가 뭐예요? 가로가 10m고 세로가 20m다. 자, 그러면 축척이 얼마일 땐 1200분의 1 때는 이건 뭐예요? 미터고 여기 이 도면은 센치로 가야 되니까. 자, 일단 뭐예요? 축척이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이건, 자, 1m는 100cm니까. 1m는 100cm니까. 자, 동그라미 3개 더 붙여줍니다. 100cm 붙여주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이 아니라 이제 100을 붙여주면. 그러면, 요렇게 3개를 지으면, 자, 이 1000분의 1 때는 여기 1cm로 넣는데 1cm. 그 20m는 뭐 2cm로 들어오겠죠? 요런 얘기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필지에 이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인다는 것은 너 넓게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축척이 얼마일 때는 500분의 1 때는 뭐예요? 자, 1000이면 자, 5, 1은 5이니까 이게 몇 cm로 들어가요? 2cm로 들어가고 이게 4cm 들어가죠? 그래서 이 축적 변경은 자,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간다. 꼭 축적 변경 기본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건 보게 되면 그 실체적 요건 나오죠? 실체적 요건 나오는데, 거기서 요건에서 이제 하나 볼 사항은 이런 얘기예요. 자, 2번이 중요한데, 1번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2번도 뭐 답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지문에 깔리면 무슨 말인가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이제, 1필지 규모가 작아서, 여기 만약에 뭐예요?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인데, 답이 뭐예요? 전으로 바뀌었다, 답이 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잦은 토지 등이 있을 때, 규모가 작으면 뭐예요? 지목이 변경된 것을 고치려면, 정정하려면, 칸이 좁으니까 넓게 그려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줄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 동일한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역도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예컨대 만약에 이게 뭐예요? 여기가 구로동입니다. 구로동의 구로동의 모든 필지에 대해서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구로동인데 도면을 작성했는데 자, 다른 건 다 몇 분의 몇인데 600분의 1인데 이거 하나만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자, 이 1000분의 1 이 도면을 어디로 맞춰줘야 돼, 이거? 600분의 1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번부여 지역 내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축척 변경이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절차 요건이 중요하죠? 주차 요건은 세 가지 다 줄쳐 놓으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축척 변경 시행 지역 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 네,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3분의 2 동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대도지사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자 중요합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뭐예요? 대도시시장 자 시장 이 승인이 필요한 거 있죠? 요 지문은 시험의 지문은 딱 세 군데만 나옵니다. 세 군데 절대 세 군데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 틀린 말입니다. 세 군데가 어디냐면 자 외우자 했어요. 반지 자 따라해보세요. 반지 축척 한 번 더 반지 축척 이렇게 반지 뭐라고? 반지 축척입니다. 그래서 이 반출 지적 공부의 반출,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뭐라고? 축적 변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구할 때, 다음정 지적 공부 복구에도 틀린 거. 자, 시도지사, 대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 틀린 말입니다, 절대. 이 승인, 이 세 가지 승인은 시도지사, 대도지사 승인, 요거는 뭐예요? 딱 세 가지,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걸 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절차적 요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쌍가라서 한번 참고로. 그 시도지사, 대도시 승인이 없이 축적 변경하는 경우 있죠?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합병할 때, 자, 개인이 토지를 합병하는데 축적이 서로 틀려요. 그건 뭐예요? 절차상이 이게 필요 없어요. 본인이 축적 변경하면 되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됐다가, 자, 여기에 빠졌어요. 제외됐어요. 그런 것도 그 시도지사, 대도시상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참고로 보자니. 합병,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했다가 빠지는 경우, 제외된 경우. 그러니까. 자, 넘겨오시면 일단, 축적 변경 절차, 그래서 일단, 승인을 받죠?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의 쌍가리면 공고합니다. 이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축적 변경 공고한다는 공고. 이 공고하는 날짜가 며칠이냐면 20일 이상이다. 20일 이상 공고하다는 공고. 어디에 시군구 게시판에다 이게 공고합니다. 며칠이라고 20일 이상. 그 날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경계점 표시 의무입니다. 공고를 한 다음에 20일 이상 공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무를 주어집니다. 의무. 경계점 표시. 경계점 표시하라고 의무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이거? 경계점을 뭐 해놓으라? 이게 경계점을 표시해놓으라, 표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지금, 자, 축적변경 시행지역인데, 자, 이런 식으로 축적변경 시행지역인데, 이 시행지역이죠? 이 시행지역에, 자, 이렇게 뭐예요? 이 지역에 뭐 하겠다는 이게, 축적변경 할 테니까, 자, 네가 종전에 지금 뭐예요?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 여기다 말뚝 받고, 경계가 어딘가를 정확히 뭐 해라는 게, 경계점 표시해라는 게, 그 날짜가 며칠이라고? 30일 이내다, 30일 이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표시 의무가 30일. 그 다음에 토지 표시사항의 결정 얘기 나오죠? 토지 표시사항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새로이 정한다. 이제 새로이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기억에 그런 말 써있죠?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안에 각 필지별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새로이 정한다. 새로이. 그래서 토지 표시사항을, 토지 표시를 뭐 한다? 표시를 새로이 정한다. 새로이 정한다. 새로이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을 뭐 한다는 게 새로 정한다는 게. 특히 이제 여기서 뭐예요? 이 면적이라든가 경계, 좌표 있죠? 이런 것은 반드시 측량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지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축적 변경은 도축지 행정, 도시개발 사업의 준영에서 하는 거니까 본본말을 하든가. 그다음에 뭐예요? 자, 그 도사 본본이 단지식 블록식을 하든가. 최종 본문에 다음 본문 하든가. 그죠? 이 지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준영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표시 새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지번별 조서 작성합니다. 지번별로. 뭐 한다는 게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 무슨 얘기예요, 조서? 이 조서를 꾸며있는데, 자, 여기 이제 뭐예요? 지번이 예컨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때, 1번이라고 하는 뭐예요? 자, 이렇게 1번이라고 하는, 자, 이 지번이 나중에 100번으로 바뀌고, 면적이 뭐예요? 200이었는데 뭐예요? 250으로 됐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200인데 204로 됐다 이런 식으로. 자,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이제 자, 이렇게 지번별로 작성합니다.
그 지번면적 작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면적 증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면적의 증감 때문에 그렇다. 이 면적 증감에 대한 뭐예요? 증감을 돈으로 처리하는 걸 우리가 청산이라 합니다. 청산.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쌍가루 7번 청산에 의해 나오죠? 축적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축적변 전에 비해서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그 증감의 면적에 대해서 금전으로 정산하는 거 있죠? 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청산이라 한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 청산을 하게 되면, 자,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청산을 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자, 시행 공고일 현재 있죠? 시행. 공고일 뭐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자, 지적소관청은 뭐예요? 소관청은 1제곱미터당. 자, 1제곱미터당 뭐예요? 1제곱미터당, 자, 뭐예요? 지번 1제곱미터당, 자, 면적을 뭐예요? 자, 가격을 정해서. 여기 써있죠? 거기에. 자, 동그라미 2번 청산금의 산정. 그래서, 자, 이 경우 청산을 하고자 할 때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한다 그랬죠? 그럼 이 경우 소관청은 시행공고 현재, 자, 기준에서 그 축적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로 뭐예요? 그 1제곱미터당. 지번별로. 지번별로 1제곱미터당 금액을 뭐 한다며, 이거. 금액을 가격을 정해서 어디에 제출한다는 얘기, 금액을 정해서. 그러면서 거기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하죠, 이렇게. 축적변경위원회. 변경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 축적변경위원회에서는 뭐예요? 자, 그 지번별 그 금액 있죠? 금액은 이제 정해서 이제 그 제출하게 되면 거기 누가 이제 그 맨 첫째 줄에 청산하고자 하는 축적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한다. 지번별로. 그래서 이 건데 뭐 정하게 되면 자, 이렇게 어디에 축적변경위원회 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자, 의결을 거쳐서 자, 여기서 1제곱미터당 금액을 뭐 한다니? 금액을 정한다니. 자, 그럼 금액을 정하게 되면 만약에 이 토지가 뭐예요? 1번이 이 토지가 70만 원 뭐예요? 100만 원, 100만 원, 이거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3제곱미터가 뭐 했을 때, 증가했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그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으로 정했으면 300만 원의 이익을 볼 것이고, 이 토지는 뭐예요? 만약에 70만 원 정했는데 2제곱미터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140만 원에 뭐예요? 손실이 있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자, 어디 보시냐면 이제 여기 니은번에 청산금은 지번별 실지별 증감 면적의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정해서 이제 곱해서 자, 정의한다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하게 되면 청산금을 산출하게 되죠. 그러면 일단 며칠 이상을 15일 이상은 뭐예요? 이상을 공고하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공고하고 열람시킵니다. 공고 열람시킨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 얘기예요. 맨 아래줄에 게시하는 방법에서 15일 이상 뭐 한다는 게 공고 1번에 열람하죠. 그 다음에 열람한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열람한 다음에 물론 이제 니을번에 보면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이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거기에 청산금의 납부 수령 통지 나오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뭐예요? 청산금의 결정은 공원 날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공원 날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여기 이제 20일 이내 뭐예요? 20일 이내. 자, 아까 뭐예요? 증가한 사람은 돈을 뭐하고? 납부하고.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네가 140만 원 아까 손실 본 사람 있죠? 140만 원이 손실이 있으면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돈을 수령해 가라는 얘기, 수령. 몇 개월 이내? 자, 6개월 이내. 얘기입니다. 6개월. 그럼 아까 이제 여기 그 니을번에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납부받았으면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자, 수입액이고. 자, 이건 뭐예요? 수령하고 돈을 준 거죠? 자, 이것은 자, 이게 수익과 뭐예요? 부담.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초과된 거고, 초과. 그다음에 초과된 거고 이제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 그렇게 되면 자, 어디에서 지방자치단체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가 뭐예요? 자, 초과된 것은 수입이고, 부족한 것은 뭐예요? 부담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누구의 청산금에 대한 것은 누구의 수익과 누구의 부담으로 보냐 하게 되면 그 지자체단. 이게 중요하다. 납개월 3개월, 6개월 중요하고. 자, 그럼 여러분 거기 보시면 기억이 20일 이내고 니은이 뭐예요?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이제 납부해야 되고 디귿은 뭐예요? 6월 이내에 청산금 수령 통지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 지급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을 번에 이제 누구의 수익과 누구의 부족으로 보냐 할 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부족에. 부담한다니, 부족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불만 붙죠? 만약에 왜 다른 사람은 70, 다른 사람은 100인데 나만 뭐예요? 다른 사람 70인데 나만 100이냐 이렇게 억울하다 하게 되면 납부고지 받는 날부터 몇 개월이네? 1개월이네. 뭐 한다는 게 이거. 이의신청합니다. 그 이의신청은 어떠하냐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이렇게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뭐예요? 소관청이 하게 되면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그래서 여기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1월 이내에 소관청에 뭐 한다는 게 이의신청한다는 게. 그럼 니은에 보게 되면 이의신청은 1개월 하면 이의신청을 누구한테 한다고? 소관청에 하는 겁니다. 소관청에. 하여튼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신청한다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그 신청을 최초로 받는 사람은 소관청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은번에 소관청은 청산금에 관한 뭐예요?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뭐예요? 축적변경위원회에 뭐예요? 심의결을 거쳐서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지첩시 내용을 이의신청한테 통지한다 그랬어요. 일단 그래서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은 어디서 한다? 의견은 자 지적위원회에서 이제 의견한다. 거기 이렇게 나오죠? 축적변경위원회.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 했던 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축적변경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사항 하게 되면 일단 청산금에 관한 사항이고, 자 청산금에 관한 사항이고, 그 지적위원회는 이제 적부심사 얘기니까 일단 의견은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신청은 누가 한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이고 그 심의 의견은 뭐예요? 축적변경위원회에서 한다. 아 이렇게 보자.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이인청 이제 하고 그다음에 거기 8번에 이제 확정 공고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한다는 게 확정 공고를 한다. 확정 공고를 합니다. 확정 공고. 그래서 이 확정 공고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확정 공고는 뭐예요?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는 지체 없이 뭐 한다는 게 확정 공고를 한다는 확정 공고. 그래서 확정 공고하는 날이 이게 확정 공고 이 날짜 이 날이 뭐예요? 이 날이 자 무슨 날짜다는 게 토지의 이동 시기로 본다는 이동 시기. 자 그러면 이동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그 지역에 이 축적 변경 이 시행 지역에 자 모든 필지에 대해서 뭐예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게 좌표가 이제 바뀌죠? 바뀌게 되면 이 확정 공고한 날짜 확정 공고일에 뭐예요? 이동 시기가 있는 걸로 보고 각 공부상의 내용을 다 뭐 한다는 게 이거 고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고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거기 축적공고 확정 공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4번에 뭐가 나와요 이거 축적변경위원회 구성이 나오죠? 인원만 일단 구성해 봅니다. 인원 구성했는데 거기에 축적변경위원회는 5사람 이상 10인 이내 위원을 구성하죠? 줄쳐보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분의 1이 아니라 몇 분의 몇 과반수도 아니라 2분의 1입니다. 2분. 과반수는 이상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초과하는 거죠. 초과 이상이 아니라 이상은 2분의 1이 포함되는 거죠. 과반수는 뭐예요? 초과한다는 개념이니까 이게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2분의 이상이다라고 이제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줄 주시면 축적변경 시행령 안에 소유자가 몇 사람이야? 일단은 5사람일 때는 전원을 뭐로 하자는 게 위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장은 소관청에 지명하죠? 지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명한다. 그래서 위원은 뭐예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하거나 지역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기능을 보게 되면 자 기능은 축적변경위원회죠. 1번은 축적변경에 대한 뭐예요? 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2번 청산금에 관한 얘기고 3번도 청산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축적변경위원회는 축적변경위원회하고 청산금에 관한 돈 얘기가 나와야지만이 축적변경위원회 기능이다 보시고 다만 4번에 뭐예요? 4번에 축적변경에 관련해서 지적소관청에 부의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 소관청에 제출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출한 내용. 자 그다음에 축적변경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딴 거는 볼 거 없고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다음 중 뭐예요? 옳은 거 됐을 때 그게 한번 답으로 나왔던 얘기니까 날짜 나오니까 참고로 보자니까. 그래서 위원장은 축적변경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에 의해서 회의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송지한다 써있죠? 그래서 이제 5일 전까지다라고 5일이다 한번 이렇게 보자니까. 뭐 하는 건데 자 뭐 소집할 때 회의 소집이죠? 회의 소집할 때 5일이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 했을 때 이 날짜 절차가 나와요. 절차가 나오니까 그걸 잘 보자니까 절차. 그래서 절차 보게 되면 일단 중요한 게 자, 뭐 며칠에 대해서 20일 이상 공부한다는 얘기 나오죠? 30일이고
그 다음에, 자, 15일 이상 공고 열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20일 이내 3개월, 6개월이죠? 이런 게 중요해요. 1개월 이내 신청한다는. 그래서 이 날짜를 외우는데, 날짜는 뭐예요? 여러분 딱 외울 때, 자, 뭐 해줘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태백이. 이태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요즘 뭐 취업이 안 돼갖고 20세 태반이 백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며칠 이상이 20일 이상 이태백입니다, 이태백이. 여기 경계점 표시가 30일이죠? 이태백이 누구와? 삼순이요. 자, 어느 학원에 가서 계속 뭐예요? 이태백이 삼순이 얘기하니까. 제가 삼순인데 그래서 저 놀랐는데. 하여튼, 본인의 이름이 삼순이 분도 계시지만, 본인 것 때문에, 그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0일 이내. 30일 이내. 자, 이태백이 삼순이와 뭐예요? 남자, 여자 만났죠? 삼순이에요. 언제? 15야 달 밝은 밤에. 15야 달 밝은 밤에. 달 밝은 밤에. 자, 달 밝은 밤에. 15야가 뭐예요? 10일, 자, 15일 이상 공고열람하죠? 20일 이내 사랑하고. 20일. 이내 뭐하고? 이내 사랑하고. 자, 20일 이내 사랑하고. 20일 이내 사랑하죠?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며칠? 20일 이내, 15야 달 밝은 밤에 20일 이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 남자놈이 이제 사랑이 끝났으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36개 하다가. 36개 하다. 자,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발병한다. 발병난다. 발병한다. 자, 이렇게 보자. 발병한다. 그러면 이제, 자, 이해했죠? 이태백이 20일 이상, 삼순이 30일, 그 다음에 뭐예요? 15회 달 밝은 밤에, 15일 이상, 20일 이내 사랑하고 36개 하다가 3개월, 6개월, 1개월 이내 발병한다. 이렇게 외웁니다. 이게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은 이게 눈에 딱 안 들어옵니다. 이 외워야지 눈에서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이제는 뭐 공부하시니까 물론 이제 술 드시고 노래방 갈 일이 적겠지만 혹시라도 뭐 없죠. 뭐 직장생활 하신 분 또 회식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면 노래방 가게 되면 꼭 무슨 노래를 불러오면서 이거 15야 뭐 둥근 다리 둥실 이런 노래 부를 때는 나는 앉아서 무슨 생각해야 돼 이거. 아, 태백이가 누구하고 삼순이하고 뭐예요? 15야 달 밝은 밤에 며칠간 사랑하고 20일에 사랑하고 자 36개 하다가 1개월에 뭐한다? 발견한다. 그 다음에 축적변경위원회 인원 구성은 몇 사람 이상? 자 5인 이상 뭐예요? 10인 이내 위원을 구성하되 몇 분의 이상을 2분의 이상은 뭐예요? 뭘 한다? 소유권자를 한다. 이런 점을 여러분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런 게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그 부분을 좀 점검해서 봐주자. 자 그래서 여러분 축적변경 올해 이제 시험 문제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축적변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